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량과 여름에 습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비워야 됩니다. 이런 점은 원래 KGB 수영과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한국형 KGB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수관을 비워야 됩니다. 수관은 얼마 정도? 1.2m 정도. 1.2m 정도. 1.5m 하면 더 좋겠고. 자, 수관을 비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가운데 있는 가지를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면은 자꾸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안쪽을 잘라내면은 그 힘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연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를 비워라. 가운데를 한번 비워 보겠습니다. 요 전체적인 수세는요, 나쁘지 않아요. 조금 센 편입니다. 자, 수세가 세면요, 가지를 과지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깨끗하게 제거할 것이냐, 그죠? 요걸 깨끗하게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단 과지로 남겨서 과일을 수확할 것이냐는 어디에 달렸다? 이 나무의 수세에 달렸다. 자, 이 나무가 비리비리하다,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깔끔하게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깔끔하게. 근데 요 나무는 수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남겨서 여기다가 과일을 수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안쪽 과일 어디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되죠? 지금 크로스 되잖아요. 중복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2마디 정도 남겨서 과지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안쪽에서 겹치고 있죠?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안쪽까지가 있고 바깥쪽까지가 있죠. 그죠? 조금 남기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요거는 좀 가지가 좀 세죠?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를요, 제거할 때는 자르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주름이 있죠. 예, 제거할 때는 여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를 제거하지 않고 남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를 때는 여기를 이 부분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자르세요. 바짝.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만약 위를 자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자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부위가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말끔하게 아물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런대로 말끔하게 아물었죠. 그 이유는 바짝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는 겁니다. 옹이가. 근데 이걸 길게 남기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썩어 들어갑니다. 아마 얘가 이 나무에는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죠. 요거를 보시면 되겠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를 잘랐어야 됐어요. 여기를. 그래서 계속 썩어 들어가서 나무 자체도 오염시킵니다. 감염을 시키죠. 그래서 항상 제거할 때는 바짝 잘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조금씩 남겨놓은 거는 상관이 없나요? 자, 요거는요, 목적이 제거를 위한 목적 같으면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자, 그러나 여기다가 열매를 우리는 눈이 남아있죠. 그래서 열매를 달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남긴 겁니다. 목적이 다르죠. 자, 첫 번째는, 자, 요렇게 몇 개 안쪽을 잘라내므로 해서 이미 수관이 좀 넓어졌죠. 그죠? 예. 두 번째는 과지를 짧게 관리해라. KGB는 과지를 짧게. 자, 왜 짧게 해야 될까요? 과지를 짧게 관리해야 되는 이유. 주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지가, 이게 결과지인데, 이게 만약 길다라고 한다면 옆에 주지하고 닿겠죠. 서로 간섭을 하겠죠. 반면에 주간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간이 어떻습니까? 넓죠. 이때는 과지를 좀 길게 남겨도 상관없겠죠. KGB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한 뼘 간격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지가 길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결과지하고 부딪히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KGB가 그렇습니다. 원래 KGB 수형은요, 이런 결과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화속만 받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 KGB 수형의 목적은. 근데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는 거는 짧게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 결과지를 짧게 관리해라.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부분은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결과지를 남기고 요거는 그냥 잘라내겠습니다. 바로 자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도포제를 발라야 됩니다. 체리는 반드시 도포제를 발라야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길죠? 결과지가 길죠? 그래서 짧게 잘라. 짧게. 질문 있습니다. 혹시 도포제 그 실리콘 발라도 됩니까? 이제 톱신 베스트가 제일 좋아. 그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뭐 이렇게 박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 들으면 욕하겠지만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저는 실리콘 바릅니다. 가정용 실리콘 바릅니다. 이게 톱신이라든지 도포 박사라든지 이런 거는요, 시간 지나면요 비가 오면 씻겨 나가죠. 근데 실리콘은 한 2~3시간만 지나고 나면 절대 씻겨요, 안 씻겨요? 안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여러 가지인데 무슨 실리콘? 그냥 가정용 실리콘. 가정용? 네, 가정에 뭐 네. 네, 됩니다. 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좀 짧게 관리할게요. 자, 요거는 2가닥이니까 하나만 이렇게 남기고, 요거는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요것도 좀 짧게 요것도 짧게 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옆에 나무하고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간섭하기 때문에. 예. 이게 어제 4년 차다 보니까 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는 아래쪽으로 향한 가지는 잘라주십시오. 아래쪽으로 향한 가지는. 그리고 원래는 이걸 자르는 게 이걸 원칙입니다. 자, 요거 자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요 과지 자르는 게 원칙입니다. 도장성 과지 있죠. 그러니까 등에 난 도장성 과지는 자르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당장 배고픈데 올해 수확하고 자르면 안 될까? 예. 어느 정도 우리끼리 이제 쉽게 말하면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요, 올해 수확하고 난 뒤에 요 부분 말끔하게 제거하십시오. 좀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얘가 수세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간섭을 안 받으니까 괜찮아. 네. 이거 크게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과지는 짧게 관리해라. 3번째. KGB 수행 3번째는 자름 전정해라. 자름 전정해라. 뭔 소리냐면요, 우리 이제 농진청에서 이게 얘기하는 전정의 종류가 크게 3가지랍니다. 첫째는요, 소금 전정. 뭔 말인지 알겠죠? 필요 없는 거 어떻게 잘라내버리는 게 속는 거잖아요. 2번째는요, 단축 전정. 단축 전정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요 세력을 잘라서 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모든 과일은 가지가 두꺼워지면은 열매가 잘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는다.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가지를 뽑는 게 목적인데, 세력을 반으로 줄였잖아요. 이걸 단축 전정이라고 합니다. 3번째는 자름 전정. 자름 전정은 뭐냐면요, 요 가지에서 가장 힘이 센 부분이 어딜까요? 요 가지에서. 네, 여기죠. 요걸 우리는 정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걸 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구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눈이, 밑에 쪽 눈이 실합니까? 위에 쪽 눈이 실합니까? 위에 눈이 실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쪽 눈이 실합니다. 그럼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만 계속 열매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쪽이 도태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고생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세력의 힘을 안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하는 전정이 자름 전정입니다. 자름 전정. 우리 경상도에서는 닦아 넣는다 그래요. 닦아 넣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을 안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름 전정의 길이는 저는 50cm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뭐 40이라고 말하겠고 어떤 분은 70이라고 말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 재배 경험으로서는 50cm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지점에서입니다. 1년 동안 자란 길이에요. 1년 동안 자란 길이. 오면 미치겠네. 하시고 네. 정확하세요. 아니요. 저기 좀 이게 좀 네. 네.